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를 할 거냐면 그 유명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설명할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는 타고나는 거라서 그건 공부한다고 잘 짜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거나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거나 컨설팅하는 사람들은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는 타고나는 거라고 치더라도 컨설팅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기존 책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들을 갖춰 드리잖아요. 사실은 다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객지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2, 3주, 한 3, 4회 정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할 내용은 뭐냐면 상속,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객지장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클래스 객체를 이용한 추상화, 상속, 캡슐화, 다형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죠, 도구. 이제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다형성이 이런 것도 이게 다 연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상속에 대한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쫙 끌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과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 그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드스멜. 그럼 이 배드스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원칙.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객지장 프로그램을 짤 때 오늘 요 슬라이드에 있는 5원칙까지만 제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 명이 짤 때 남의 수술을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뭘 할 때 남의 걸 참고하지 않아도 나의 작업이 남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객지장 프로그램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달성하는데 한 70%쯤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0%가 뭐냐면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이런 것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번에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뒤에 설명을 위해서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죠. 만들고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하고 메소드는 같은데 이름만 다른 게 여러 개 있겠죠. 동물들 여러분들 사자, 하마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어요. 이거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대충 보니까 공통적인 특성도 있죠. 소리를 내고 먹고 자고 뭐 배회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메소드고 이거 데이터는 뭐 어떤 걸 먹고 사진 어떻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 일일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적용을 해서 상속을 하는 게 그렇죠. 관리하기 편하죠. 원래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따로따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돼요. 어쨌든 인간은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속을 이렇게 했죠. 상속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비슷한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물들마다 소리 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지만 이걸 갖다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해야죠. 그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오버라이딩 한다. 이 메이크 노이즈하고 이트를 갖다가 여기서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고 나면 같은 이름이죠. 메이크 노이즈고 메이크 노이즈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형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쭉 한 번에 외우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진 않네. 그래서
별도의 것들은 빼서 다시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뭐 이렇게 해도 잘 괜찮아 보이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상속, 오버라이딩, 그죠? 그다음에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형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 자 볼까요? 자 사자, 호랑이, 고양이는 고양이과잖아. 그럼 얘는 좀 배회 좀 이렇게 고양이과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고, 개하고 울프는 개과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뭐 배회를 할 때 고양이과들은 아무래도 뭐 밤에 배회를 한다 할지, 그죠? 얘들 배회하는 특성이 따로 있겠죠. 얘네 셋만의 특성이죠. 여기 여섯 개 전체의 특성이 아니고 셋만의 특성. 그다음에 울프하고 도구에도 배회하는 특성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요걸 롬을 갖다 세 개니까 각자 정해도 되지만 그 세 개 공통적인 거니까 빼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처음에 애니멀 밑에, 그 다음에 펠린 밑에, 고양이과 밑에 라이온, 타이거, 캣가 있는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럴 때 잘 보세요. 자, 요 트리 구조의 중간에 있는 요런 클래스, 요런 클래스 보이시죠? 요런 클래스는 뭐예요? 이걸 갖고서 우리가 뭐 특별히 객체를 만들거나 하진 않겠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자 하는 요 특성을 가지는 라이온, 타이거, 캣의 중간 속성 정도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특성을 가지죠. 애니멀은 뭐예요? 전체 특성인 거고, 요건 중간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중간 특성 가진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이름 그대로죠. 클래스긴 한데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구체화될, 이걸로 뭐 객체가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냥 클래스 상속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편해서 추상적으로 도입된 거라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배웠어요? 상속 배웠죠. 오버라이딩, 다형성 배웠죠. 추상 클래스도 배웠어요. 필요하긴 하겠죠. 이게 만약에 두 개 층만 있으면 필요하겠죠. 그죠? 중간에 뭐 층이 보통 실무에 가보시면 한 4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한 2개 층 정도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단지 그냥 중간 단계를 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임시적으로 동물들이 배회하는 거야 근본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건 아니죠. 근데 개나 고양이는 야생도 있지만 그 애완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 페트일 경우에 또 가지는 특성이 또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고양이하고 개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펠린하고 페트는 다른 점이 뭐냐면 펠린은 뭐예요?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속성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애완견이라는 속성은 어떻게 돼요? 얘가 집에서 살면은 애완견이 되고 야외에 살면 야외가 되니까 이건 페트잖아요. 그 변할 수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요. 트리 구조를 만들다 보니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으로 쫙 만들어서 트리 구조 구성했는데 하다 보니 요것들 중에서 요즘은 캣나 개처럼 고양이나 개처럼 그 애완견의 속성을 갖는 것들도 따로 있다. 근데 요거는 영원한 속성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딱 별도로 정해요. 요거를 클래스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필요한 메소드들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상속을 받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는 다른 거죠. 추상 클래스는 퍼머넌트한 영원한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거기서 특수한 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거죠. 아니 변하는 속성들을 갖다가 임시로 정해서 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페트 같은 때는 특히 이쪽은 모르지만 이 인터페이스 쪽은 여기다가 여기에 이름만 정의하게 돼 있고요. 요거를 항상 같은 쪽에서 요거를 구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바에서 보시면
이제 상속일 경우에는요. 상속일 경우에는 익스텐디드라고 하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라고 해요. 왜 임플리멘트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는 안에 로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임플리멘트 잘하라 이런 뜻으로 임플리멘트라고 하고요. 자바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예를 들면 캣가 펠린을 상속받고 패트를 인터페이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캣 익스텐디드 펠린 임플리멘트 패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해서 뭘 알았어요? 자, 상속, 그쵸? 상속.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차이를 했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속은요, 잘 보세요. 상속은 클래스 간의 변치 않는 소동을 정리해야 돼요. 추상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추상 클래스는 상속에서 그 중간 단계를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속은 한번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그거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상속은 바뀔 수 없어요. 상속이 바뀌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 다시 짜야 돼요. 싸그리.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속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한번 정해진 상속은요.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상속이 바뀌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 다시 짜야 돼요. 거의 다시 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상속은 항상 가장 기본 절대 변하지 않는 것만 쫙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로 구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필요에 따라 선언하고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바를 만드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분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자바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속성을 하나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없애시겠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그 자바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상속이요. 딱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속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데요. 한 번 만들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상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쓴다. 대부분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배웠냐면 상속,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필요하긴 하죠. 중간중간 정리하는 인터페이스. 그죠?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다르죠. 그 상속과 추상 클래스는 언제 쓰이고 인터페이스는 언제 쓰이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이해를 했죠. 자,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객체장에서 객체장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클래스, 객체, 상속,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다형성, 그죠? 거기다가 오버라이딩, 그죠?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객체장을 보시면 나오는 단어들이죠? 지금 말한 요거 갖고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걸 기반으로도 내일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객체장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번에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엔지니어, 좋은 개발자는 타고나는 거니까 좋은 컨설턴트나 좋은 아키텍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